분량 많은 암기에서 안 외워지는 부분을 외울 때 직방이에요. 시험장 가면 내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내 목소리인데 얼마나 더 잘 들리겠어요. 똑같이 내 귀에다가 내 목소리로 그걸 때려 넣어줍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데 최고입니다. 제가 댓글에서도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이따가 보자 번아오사 이렇게 하고 번아웃을 좀 밀어놓으면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준비하러 왔습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되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막상 시험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표 짜는 영상 올렸었잖아요. 저는 이때 수업 계획서를 보면서 기말고사 과정을 꼭꼭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미 기말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내년도 있고 다음 학기도 있으니까 하실 때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말고사 시간을 체크해야지 하루에 기말고사가 많이 겹치면 좀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전날에 우리가 24시간 내리 공부를 한다 쳐도 한 과목을 24시간 공부하는 거랑 세 과목에서 24시간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기말고사를 최대한 적게 막 몰빵되는 날이 없도록 설계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띄엄띄엄 있어요. 저는 월, 수, 목, 토, 월, 수 이렇게 6개 하고 보고서 제출 그 주 토요일까지 2개 정도 하면은 저희 종강이 다가오는데요. 뭔가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종강이라는 건. 좀 웃길 수 있는데 저는 한 학기 하면서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해요. 그래서 막 공모전도 해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시험도 하기 때문에 한 학기가 정말 압축적으로 생활을 해서 종강이라고 하면 뭔가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학기가 마칠 때 조금 스스로한테 좀 감동받을 수 있는 한 학기를 보내시면 너무너무 멋질 것 같아요. 물론 노는 것도 너무너무 좋죠. 1학년 때는 좀 놀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네, 2, 3학년 때부터는 좀 해야 되긴 하고. 오늘은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모두가 거의 종강을 했을 시기예요. 그때는 방학 때 뭐를 하면 좋을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학이 학기 중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방학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를 다음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대비잖아요. 기말고사 중에서도 오늘 조금 더 집중할 부분은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좀 저번 영상에서도 찍어서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 기말고사 스텝 1은 일단 달력에다가 저는 모든 7과목들을 표시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었어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달력을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채워나가는데 달력에 바로 적지 말고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이 과목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먼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날짜랑 과목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적는 거예요. 시험 범위를 조금 자세하게 적는 느낌. 이렇게 날짜랑 과목명 적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혹시 저랑 같은 과목 들으실까봐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주차별로 쭉 적고요. 전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다시 주차별로 적고 뭘 해야 할지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할 때마다 여기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목마다 포스트잇 한두 장씩 나오겠죠? 옆에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과목당 제출해야 될 게 나눠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6월 10일 날에 뭐 하고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정을 할 때 가시적인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도 다 적어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더. 주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마지막 거를 보면 저희 딱 시험 루틴이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노트 정리. 암기 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백지 복습, 그리고 커닝페이퍼 만들기. 노트 정리, 백지 복습, 커닝페이퍼 만들기. 요 순서대로 항상 암기 과목을 해요. 요거 통암기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달력에 시험기간 표시하고 뭘 해야 될지 적었으면 달력에 그 날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어떤 과목 공부할지를 적어놔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역순으로 계획을 하는 게 되게 꿀팁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치는 과목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판에 갔을 때 흐지부지 되지 않거든요. 제일 뒤에 치는 과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역순으로 하나씩 오다 보면 전날에 공부하고 바로 치는 이 접합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치고 나머지 벼락치기, 나머지 벼락치기, 벼락치기를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통암기해야 될 과목은 닥쳐서 벼락치기 하면은 좀 비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해놓는다라는 걸로 보험 장치를, 좀 안정장치를 지금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암기 과목의 경우에는 저는 좀 부끄럽긴 한데 자주 사용하는 게 녹음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 우리 보통 노래 많이 듣고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 암기본을 듣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건 좀 그래요. 왜냐면 교수님께서는 말을 막 일타 강사처럼 쏙쏙 해주는 것보다 학식적으로 되게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기본으로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인간 강사들이 귀에 딱 꽂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를 직접 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아빠가 책 읽어주면, 엄마가 책 읽어주면 똑똑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내 귀에다가 내 목소리로 그걸 때려 넣어줍니다. 그거를 계속 자투리 시간마다 듣는 거예요. 저는 자기 전에도 들으면서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워야 될 거를 줄글로 읽는 것도 일단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한번 내가 강의를 한다는 식으로 일단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한테 습득이 돼서 노트 필기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필기를 하는 거랑 내가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데, 우리가 이해한 것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그걸 뱉으면서 녹음기를 켜고 그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식대로 재정립하는 거예요. 대학교는 보통 서술형으로 통암기하는 시험이 많잖아요. 제가 댓글에서도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내 목소리로 내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재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해가 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안 외워지는 부분을 가서, 제가 윤리와 사상이랑 좀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채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본체와 작용이라는 뜻으로 파도가 치면 바다인 것처럼 파도가 작용에 해당되고 바다가 본체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요. 그래서 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녹음을 따서 그걸 계속 듣고요. 라디오처럼. 그리고 의와 리가 통일되는 것이 바로 그 직업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의와 리의 통합이 없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매끄럽게 하나하나씩 잘 안 외워지는 거를 녹음을 뜨면 좋아요. 전체 분량을 녹음 뜨는 거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목이 다 나가고 시간도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복습을 하시고 잘 안 외워지는 거를 녹음을 따서 계속 들으면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데 최고입니다. 그럼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막 고등학교 때 인강 들었을 때 그런 말 인강 강사님 분들께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시험장 가면 내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내 목소리인데 얼마나 더 잘 들리겠어요. 그래서 녹음해서 계속 듣는 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게 분량 많은 암기에서 안 외워지는 부분을 외울 때 직방이에요. 물론 백지복습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백지복습 딱 시작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백지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지복습 하시고, 이 영상처럼 백지복습 하시고, 백지복습 하면서 중요한 거랑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커닝페이퍼 만들기. 쪼매맣게 딱 커닝페이퍼로 정리하면 여차하면 이 커닝페이퍼 보고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볼 수 있게끔 그만큼 작은 분량으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준비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말고사 잘 치고 이번 여름방학 한번 끝내주게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있게. 뭔가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만큼 멋진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아닌데 저번 학기 기말고사 칠 때쯤에 번아웃이 엄청 세게 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번아웃이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끝에 덧붙이자면 너무너무 힘들고 하기도 싫고 효율도 안 나겠지만 그 감정을 조금 미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은데 저 막 울면서 공부했어요. 너무 막 하기가 싫어서. 근데 그래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면 좋은 마인드셋이 어차피
시험 끝나면 그때 마음껏 우울하고 마음껏 힘들어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번아웃이 왔지만 이 번아웃이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온 번아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조금 더 세게 왔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일단 제 경험상 번아웃이 말끔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번아웃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진 않지만 시험이 끝나면 확실히 그 우울감이 지금 느끼는 우울감보다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우울함을 마음껏 우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울할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우울감을 느끼면서 우울해서 시험 공부도 잘 못하고 허영부영 시간을 보내면 그 우울감이 나중에 시험 끝나고 아 시험도 못 쳤네로 배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역꾸역 일단 미루고 눈물이 나면 닦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종강하면 할 것도 없는데 그때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우울해하고 집에만 있고 이러는 시간도 저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그거를 번아웃?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올 수 있어. 근데 조금만 있다가 보자, 번아웃아. 이렇게 하고 번아웃을 좀 밀어놓으면 시험 공부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험 기간 때 조금 어려운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차라리 시험 기간이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거든요. 다른 활동들을 좀 쉬니까. 그래서 저도 틈나는 대로 빠르게 대댓글 달게요. 그러면은 요약을 하자면 일단 자투리 시간 때 녹음하는 거 너무 좋다 해서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 달력에다가 시험기간 적기. 두 번째, 시험기간 범위 만들어서 메모지에 붙이기. 세 번째, 역순으로 그 달력에 무슨 날에 뭐 할 건지 정리하기. 네 번째, 그 다음에 요약본 만들어 놓은 거. 없으시다면 솔직히 이거는 생략. 바로 백지복습본으로 만드는 게 나아요. 하셨다면 이걸로 이제 백지복습하고 요 중간에 이제 녹음이랑 껴서 같이 평상시에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충분히 돌리면 백지복습하기가 편해요. 백지복습하고 남은 애들로 커닝페이퍼 만들고 그래서 끝까지 암기하다가 시험 때 쏟아붓고 종강 어떠실까요? 이렇게 준비하면 같이 우리 시험 이번에도 부수고 와봅시다. 밤샘 공부할 때 있잖아요. 밤샘 공부할 때 아예 새는 것보다 한두 시간 딱 자는 게 더 좋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4시간 자는 거 권장드려요. 내가 진짜 급하다, 벼락치기다. 그래서 잠을 줄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4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고 이거 말고 차라리 한두 시에 자서 5, 6시에 일어나서 끝까지 보고 그 시험 치기 몇 시간 전에라도 계속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새벽에 자는 것보다 차라리 12시, 1시 이때쯤 자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뇌에는 조금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이나 PPT 쓰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번 8월부터 제가 시간이 좀 여유로워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뭐 발표하는 법, 토론하는 법, 논문 좀 잘 쓰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조금 더 많은 꿀팁을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다. 이 정도로. 지금은 다시 찍을 시간이 없어서 퀄리티 면에서는 제 생각에 막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영상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공부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 잘 치고 만납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